네, 안녕하세요. 권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매번 그전 영상에서 감기 때문에 힘들다 얘기를 했는데 그 감기가 이제 드디어 낫고 저도 이래저래 급한 볼일들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촬영에 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화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대화는 안녕하신가요? 네. 사실 저도 강의를 하지만 대화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여러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일적인 관계에서보다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관계, 가족에서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친정에 가 있으면서 이제 엄마랑 좀 부딪혔어요. 부딪혔던 이유가 엄마는 또 제가 편하고 딸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을 툭 던지듯이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엄마가 툭 던지는 말에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밥을 먹고 밥상도 치우지 않고 이렇게 막 누웠어요. 누워 있었더니 엄마가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또 내가 뭐 문제예요?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 가지의 이제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식의 배려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나를 주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iMessage, uMessage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그게 중요하지 라는 선에서 이제 그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걸 적용해서 활용을 해야지만 내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쉽게 여러분께 iMessage, uMessage 그리고 좀 더 원활하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uMessage라고 하면 주어가 you입니다. 주어가 너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대화를 얘기를 하는데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갔을 때는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iMessage 같은 경우는 이제 나를 주어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속이 상해. 나는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iMessage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너는 항상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했었을 때는 뭘까요? 그렇죠. 주어가 너이기 때문에 uMessage인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대화를 하면 나는 네가 지각을 많이 해서 좀 걱정돼. 일찍 다니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간다면 iMessage 굉장히 부드럽게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걱정을 하는구나. 내가 뭐 혼나거나 내가 늦는 것이 걱정이 많이 되어서 지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uMessage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너는 진짜 해도 너무해. 이렇게 하면 당연히 uMessage가 되겠죠. 근데 iMessage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네가 좀 심하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제 iMessag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배려하는 느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iMessage를 쓰게 되면 상대방의 감정은 다치지 않고 원활하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자, iMessage, uMessage의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할 때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황 있잖아요. 제가 밥을 먹고요. 치우지도 않고 바로 누워버렸을 때 사실 제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했는데 또 제가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말을 툭 던졌을 경우에는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문제 삼는다는 거죠. 그 행동을 떠나서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너무 막말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떠나서 다른 문제로 감정이 다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행, 감, 바. 행.
행감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행감바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행동이에요.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언급할 때의 태도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팩트 폭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만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첫째. 두 번째로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나 감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도 돼요. 일단 감정이 담겨야 된다는 거. 행감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는 바람이에요. 내가 바라는 그 바람.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가 바뀌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요청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바도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거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 감, 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는 비단 요청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그렇고요. 업무 처리할 때는 당연하거니와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 감, 바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넌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걸 행간바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자,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회의를 할 때마다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의견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죠? 두 번째, 감이죠. 감정이 나와야 됩니다. 감정. 그래서 팀 내 분위기도 안 좋고 서로 감정이 상할까봐 난 좀 걱정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람이 나와야 되겠죠. 나는 네가 의견을 얘기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내가 감정을 너무나도 강하게 이야기를 했구나. 상대방이 조금 불편해했을 수도 있겠어. 이제부터는 좀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뉴메시지를 사용했었을 때 어땠죠? 넌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는 아니 난 알긴 해.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한번 감정이 닫히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과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넌 참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그냥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다고 생각을 해도 기분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걸 행간바가 출동을 해서 내용을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 내가 하는 일을 못마땅해 하니까 여기까지가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야 되죠? 감정이 나와야 하잖아요. 나는 자꾸 너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져. 까지 감정 풀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조금만 이해해 줄 순 없을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너무 강하게 내 주장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눈치를 줬구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고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넌 내 일에 참견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감정이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구체적인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상황 밥을 먹고요. 치우지도 않고 누워 있었을 때 놈이 그 모양이니 이 얘기 보다가 행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미야, 너는 밥을 먹고 치우지도 않고 바로 누워있네. 누워서 TV를 보고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감정이 나와야겠죠? 너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밥 먹고 바로 누우니까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이 지저분하게 치워져 있는 모습에 나는 좀 속이 상해. 바람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좀 치우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편안하게 TV를 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갔다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맞아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설거지도 할게요. 설거지하고 좀 치우고 앉아서 TV 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요.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 말의 힘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알고요.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방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엄마예요. 엄마인데 큰맘 먹고 정말 백화점에서 몇 시간을 골라가지고 너무나도 비싼 가격이지만 우리 딸을 입히고 싶은 마음에 진짜 진짜 열심히 예쁜 옷을 고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옷을 딸에게 선물을 딱 해줬더니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요즘 누가 이런 옷 입어요? 촌스럽게. 아, 빰빰빰빰빰.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럴 때 우리 엄마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많이 할까요? 야, 입지 마, 입지 마, 입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다르게 표출이 된 거죠. 자, 한번 보게 되면 그때 행간바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딸이 옷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행동.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엄마는 우리 딸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옷을 열심히 골랐는데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네. 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마음에 덜 들더라도 예쁘게 입어주면 좋겠어. 다음에는 우리 딸 마음에 드는 옷 사러 같이 가서 예쁜 옷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훈훈합니까? 그러면 딸이 알겠어요 엄마. 난 그것도 모르고 예쁘게 입을게요 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iMessag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나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행간바를 넣어서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요, 행동, 감정, 바램 요 세 가지를 넣어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 진짜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도 다 뛰어넘고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풀 수 있는 건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동료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시무룩하게 앉아 있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몇 번을 불러도 본 척 만척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하죠? 속으로 나 씹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제가 눈에 안 보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툭하는 말을 던져서 상대방이 사실 이제 기분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 더 자극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행간바가 출동을 합니다. 자,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혜씨, 오늘 표정도 좋지 않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네요.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왜 그런지 알고 싶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이 나오게 되죠. 지혜씨, 괜찮다면 나에게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행동, 감사, 바람이 나오게 되면서 좀 부드럽게 이야기가 전개가 된 거죠. 그러면 동료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사실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속상해요. 라고 본인 감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모든 대화에서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배려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배려가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힘들고 복잡한 것 같더라도 이걸 습관화시켜서 정말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소통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가 부딪힐 일들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상사분이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리, 그 PPT 한번 잘 만들어봐. 그러면 김대리는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겠죠.
그 PPT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하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진짜 막 밥도 못 먹고요.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가 저렇게 만들었다가 막 이게 맞는지 준비를 하는데 결국에는 만들어서 준비해서 가면 어떻게 되죠? 그거 아니야. 다시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힘이 쭉 빠지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자 그때 과장님이 왜 상사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어떨까요? 김대리 PPT에 그림은 화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크게 넣었으면 좋겠고 전체 컬러는 붉은 계열이면 좋겠어. 그리고 페이지 수는 10장 미만으로 하면 정해진 시간에 딱 맞을 것 같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니까 적어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 준비했으면 해. 준비되면 같이 파일 보면서 다시 회의하자고. 잘 부탁할게 김대리.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좀 복잡한 것 같긴 해도 처음에 딱 이제 메모를 하면 방향성에 잘 서게 되고 그 얘기 자체가 배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막 하거나 밤새서 머리 쓰거나 힘들어할 일은 없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김대리는 어떻게 또 해야 되냐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또 배려예요. 잘못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네, 과장님, PPT의 그림은 화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크게 넣었고 그리고 전체 컬러는 좀 붉게 하고 페이지 수는 10장 미만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수요일에 발표니까 목요일까지 준비되면 되겠죠? 네, 한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대화 현장. 네,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화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요. 제가 강조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화를 할 때 행동, 감사, 바람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꼭 넣어서 대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통, 아름다운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주 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안녕!